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박쌤입니다. 오늘은 동덕여대 수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동덕여대하고요. 홍익대도 발표가 났고 또 어디가 났더라? 동덕여대, 홍익대, 숭실대도 발표가 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학은 재학생들이 원서를 넣은 대학들이에요. 사실 제가 발표일을 꿰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서경대도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예, 서경대 저번에 36대 제가 올렸던 학생이 서경대도 붙어가지고 건축과. 그래서 이제 서경대는 하나 빠질 거예요. 그 학생이 아마 36대 같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발표가 난 대학들 가지고 조금씩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동덕여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고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잘 된 학생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는 학생들 그냥 말씀드려요. 재원생들만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된 학생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동덕여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 학생 중에서 2명이 동덕여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총 3명이 넣었는데, 3명이 동덕여대 교과 전형을 넣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교과 우수자인가 그럴 거예요. 3명이 넣었는데, 이 중에 결론적으로 2명은 합격을 한 것 같아요. 한 명은 그저께인가 영상 올린 36대 넣은 합격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 수능 최저를 한 문제 차이로 아쉽게 안 돼가지고 불합격이고, 2명은 붙었습니다. 1명은 근데 그 학생도 수능 최저 한 문제만 됐으면 제 생각엔 됐을 것 같아요. 동덕여대 점수는 좀 모자른데 좀 무너진 학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덕여대 넣었는데 어느 학과를 붙었냐면요. 볼게요. 제가 이제 어디를 붙었냐면 문헌정보학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문헌정보 붙었고요. 보이시죠? 문헌정보 합격했고, 또 다른 2명 다 문헌정보예요. 이 학생도 문헌정보 예비 1번입니다. 이 친구도 예비 순위 1번. 딱 봐야죠, 이거는. 자, 자랑하려고 올린 것도 맞고요. 근데 자랑이 목적은 아니고, 이 학생들 스펙을 볼게요. 2명 모두 문헌정보. 따르게는 지금 간도 커져. 이 2명 스펙이 어떻게 되냐면, 스펙을 볼게요. 이 스펙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2.6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2.59고요. 한 명은 2.6일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한 명이 2.59가 합격. 얘는 예비 1번. 그러니까 최초합 기준은 2.59가 최초합입니다. 이렇게 원치 않았는데 알게 되네요. 예, 그렇게 될 거고, 얘네 둘 다 근데 아마 다른 대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두 자리가 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덕여대. 그러길 바랍니다. 네. 자, 동덕여대 교과 전형을 넣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글을 올리는,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동덕여대가 제 생각에는 3초반에서 뚫리면 중반도 가는 학과도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3초반은 나옵니다. 확실히 나옴. 문헌정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문헌정보도 그렇게 갈 수 있고요. 문헌정보 얘네가 과를 원해서 넣은 거고, 지금 그 결과들 천천히 보면은요, 지금 3점대 초반인데 예비번호 받은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동덕여대. 제가 그 수능 최저 적중하는 맞추는 수능 최저율 예상하는 거에서 동덕여대를 언급을 했어요. 동덕여대를 언급하면서 제가 그 리스트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좀 컷이 내려갈 것 같은 학교로 언급했던 학교가 추가적인 학교들이 어디가 있었냐면 숭실대하고 동덕여대죠. 제가 왜 언급을 했을까요? 제 학생이 넣었으니까요. 지금 좀 그렇게 믿고 홍익대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능 최저로 컷이 내려갔던 학교로 숭실대, 동덕여대, 홍익대를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는 예상대로 붙었고요. 사실 이 내신은 붙어야 되는 내신인 건 맞아요. 적정 내신이죠. 적정 내신이고, 동덕여대의 교과 전형의 그 특징은 뭐냐면, 동덕여대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동덕여대 수능 최저인데,
보시면, 두 개 영역의 합이 7일이 되려면 어쨌든 탐구를 선택하려면 이게 두 과목 평균이고요. 2합 7일이네요. 영어가 포함되면 2합 6이고. 근데 보통 수능 최저를 이제 동덕여대 정도 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꼭 베이스를 가져갑니다. 영어를 꼭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 나머지를 갖고 넣는데 동덕여대 문과 같은 경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학 등급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국어하고 탐구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동덕여대 2함 6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영어 포함 시 2함 6인데 여기 인문계열을 제가 지금 특히 이제 눈여겨봤는데 인문계열에서는 이제 수학은 맞추기 힘든. 여기 넣는 학생들이 그러면 결국엔 남는 건 국어나 탐구가 나오는데요. 이 탐구의 경우에 탐평입니다. 탐구는 탐평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동덕여대가 서울여대나 뭐 이런 데보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굉장히 빡세요. 어려워요. 올해. 그래서 같은 기준이라면 올해 기준으로는 동덕여대가 좀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올해 동덕여대 언급을 할 때 추천 학생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3점대 초반 학생들은 과만 잘 골라서 넣으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에 좀 무너지긴 했었는데 동덕여대 그 일부 학과들이 과가 좀 바뀔 거예요. 작년이랑. 바꿔가지고 어쨌든 좀 무너진 학과들이 나올 거고요. 지금 동덕여대 그 결과 예비번호 받은 사람들을 보시면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예비번호 받은 학생들이 꽤 나왔을 겁니다. 이미.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수능 최저 때문에 이게 이제 28일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28일까지 기다리세요. 28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컷의 특징 자체가 보통 3등급 3.1, 3.2, 3.3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3.2 이후 넘어가게 되면요. 학생들이 기대감을 버리고 좀 늦는 학생들이 3.4, 3.6, 3.8 이런 식으로 간극이 생깁니다. 원서를 넣는 학생 자체가 3점대 중반 넘어가면요. 그리고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이 3.1과 3.2가 못 맞추면 3.3에서 3.4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28일까지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그 동덕여대 라인 쪽에서 맞추는 것 치고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까지 좀 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시고요. 참고로 지금 이 두 명의 제가 A 학생, B 학생이 있다고 하면요. 지금 한 명은 지금 숭실대 합격을 했고요. 역시 상향으로 넣었는데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두 번째 학생은 얘는 이제 숭실대에서 지가 원하는 데를 넣어가지고 어쨌든 예비번호 받고 있고 홍익대도 예비번호 받았어요. 이 A 친구는 다른 대학을 넣어가지고 아직 발표가 안 났고 이 B 친구는 지금 더 상향으로 넣은 대학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 토요일에 또 기다려봐야 돼요. 예, 그래서 좀 적정 라인으로 넣은 동덕여대는 어쨌든 합격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전략,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원서 전략 자체를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보이죠. 이 학생들은 자기의 성적을 최대한 다 살려서 원서를 넣었고, 운이 좋으면 점수에 비해서 대학을 좀 잘 갈 수 있는 어떤 대학 예비 번호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도 이제 전략을 해서 잘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예비번호 기다리고 또는 예비번호에서 아슬아슬하게 밀려나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좀 28일까지 기다려서 좀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